2018년에는 제가 18학번이니까 새내기 때였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께서 단체 파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천막 농성 활동에 연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극적으로 합의가 이행이 되면서 단체 파업은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같이 노동자분들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대학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성취감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제가 신입생일 때인데 이런저런 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대학 축제인데 직접 대학 문화를 제 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에 되게 가슴이 벅찼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3대 총학생회 쿠키 총학생회장 나무석입니다. 부총학생회장 백가림입니다. 네, 19년에 이슈였던 것은 강사법 문제였었는데요. 강사법으로 인해서 많은 비정규직 강사분들께서 해고될 위기에 있었기도 하고 강의 수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을 좀 내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좌절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화도 만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면서 나는 이제 대학사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 그냥 공부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졌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대학사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그 끈을 놓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이제 제가 대학 문화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이제 2019년에는 총동아리 연합회와 이제 중앙동아리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학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아리 사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글쓰기 수업에서 우연히 우석이를 만났습니다. 원래 1학년 때 저는 사학과 1학년 과대표였고 우석이는 철학과 1학년 과대표여서 뭐 오다 가다 만나는 사이였고 전학대에서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 정도로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뭐 밥을 먹은 것도 하루에 한 번 먹은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제 팀플을 하게 됐는데 같은 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수업 시간에 뭐 토론을 하게 되면 꼭 학생의 얘기를 꺼내면서 계속해서 저랑 학생의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제 나중에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자기가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를 나가게 되는데 혹시 뭐 선거운동 본부장을 맡아줄 생각이 있느냐고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문과대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학생회 만들고 싶다, 다 잘하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잘하려면 제가 해왔던 경험들과는 다른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학생들의 권리 보장이나 아니면 대학사회의 근본적인 가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목소리도 많이 내왔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과는 반대로 어떤 축제나 대학생활이나 뭐 이런 문화적인 측면들에 있어서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마침 옆에 가림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가림이는 총동아리 연합회에서도 활동을 해봤고 중앙동아리 경험도 있고 축제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림이랑 함께 하면 새로운 학생회, 다 잘하는 학생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거운동본부장을 제안을 했고 그렇게 문과대 학생회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사건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모든 변화를 가져왔고 대학 역시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더욱이 대학사회에 큰 변화였다고 느낀 것은 학교에 학생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었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서 대학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내에서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학교 밖에서 다른 대학교들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때 중앙동아리에서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동아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동아리 회장님들을 무작정 찾아가서 한 분씩 만나고 학생자치 긴급 TF에 들어가 자치단체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동아리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최소한의 어떤 대면 활동에 있어서의 안전장치인 대면 자치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면해야 했던 당시의 현실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는 동아리 사회와 유대감이 사라져가는 어떤 대학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교에 그리고 우리 대학사회에 목소리를 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목소리를 내더라도 어떤 공동체가 끈끈한 유대감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0년에는 더더욱이 그런 게 부족했죠. 항상 2019년도, 2018년도에 대학사회에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지만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우리가 다 같이 끈끈한 공동체가 단단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 대학사회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 그런 것을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학사회에 몸담으면서 학생사회에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옆에는 가림이가 있었습니다. 가림이는 저와는 다른 차원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같이 학생사회가 나아가야 할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라면 새로운 학생사회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만들어진 게 쿠키 선거운동본부였고, 지금은 총학생의 쿠키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생각과 고민으로 만들어진 것이 총학생의 쿠키의 대외협력국, 사무국, 소통홍보국, 학생권리국, 학생복지국, 그리고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입니다. 또 그런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 총학생의 쿠키의 각 국의 국장님들, 그리고 각 국의 국원분들입니다.